네, 김진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거 하얀 라인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얀 라인 있고요. 그 옆에 요 또 하얀 거, 예, 요거 있고요. 요 옆에 요런 부분, 예, 요 부분 있고요. 그래서 이 허연 것들도 여기는 좀 이렇게 흐릿하게 처리되었지만 좀 있으면 나오거든요. 멀리 당기면. 그래서 이 장소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풍선에 뭔가가 매달려서 가는데 그걸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네, 위에 풍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드론이 매달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풍선을 가지고 드론을 멀리 옮긴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전기를 아끼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가 군대 있을 때 봤던 그 풍선처럼 생겼는데 그 저 기상 관측용 카바이트 이렇게 물 집어넣어 갖고 수소해 갖고 이렇게 띄우는 그 기상 풍선처럼 생겼네. 네, 그렇습니다. 이 장소는 여기죠. 여기서 수직 남북 맞추면 네. 예, 이 장소 여기거든요. 예. ISW 제 지도로 보시면 대략 이 정도 위치가 되겠습니다. 네. 수미 지역으로 가서 보면 최근 24시간 변화가 없고요. 예, 볼찬스크 변화가 없고요. 쿠피안스크 변화가 없고요. 크라스나리만 지역에 최근 24시간 변화가 보이지 않고요. 슬라비안스크, 크라마토르스크, 콘스탄티노프가 변화가 보이지 않고요. 포크롭스크 부근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드네프로페트롭스크 변화가 보이지 않고요. 굴야이폴레 변화가 없고 그리고 자포리자 방면에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러시아는 오늘도 적의 항만 시설에 대한 새로운 공습을 오데사와 니콜라이프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게 이제 다 그러한 거거든요. 러시아군 수미 발전소 또 가동 중단 조치 공격을 했다는 거죠. Єдиний правильний спосіб поведінки в цій реальності це максимальна увага до 우크라이나에는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없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도 없을 것입니다. 굴레바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보면 즉시 대피하십시오. 우크라이나 전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촉구했습니다. 근데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는 게 눈에 보일 정도면 이미 죽어 있는 거 아니냐? 어? 탄도미사일이 나한테로 날아오는 게 눈에 보일 정도면 이미 죽은 거 아니야? 현실적인 그 대책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장관님. 키예프를 향해 오늘 밤 8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KN-23 탄도미사일도 약 20발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에 따르면 키예프는 공습으로 인해 본격적인 최전선 도시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 아무개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는 이제 브리안스크와 구르스크 지역에서 S-400CSM을 와야 다양한 수단을 우크라이나 수도의 미사일과 드론을 그래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포기할 것이라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연합군의 활동 조정은 다른 나토 회원국으로 이관될 것입니다. 하지만 권한 이양 절차는 최대 1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을 완전히 중단할 계획은 없습니다. 4월 27일 이후 에네르고다르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로사톰 사장 리하체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으로 민간인 15명이 사망하고 5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소방구조대 차량 주거용 건물들이 공습 표적이 여기는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그 원전인데요.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서 야, 너네 있잖아.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여기 체르노빌 확 공격해버린다. 체르노빌이 이쯤 어디에 있거든요. 옛날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누출 사고 있었던 그 거기 공격해버린다.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대요. 러시아 쪽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을 위험한 방사능 오염에 빠뜨릴 목적으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통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본토 주민들의 또한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좀 겁주는 정도겠지. 그거를 방사능을 노출시키겠니? 야, 너네 이따 오지. 계속하면 나도 더 심하게 할 거야. 이렇게 이제 겁주는 거겠지. 그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기 위해 인공지능 유도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고 서부군 70일 독립연대 무인 시스템 대대 차량 소대장이 밝혔습니다. 이 드론은 우크라이나군의 군복과 차량 번호를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카르코프 지역에 또 노바포슈타 그 택배 회사죠. 이게 정부 건지 민간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거기를 러시아는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또 드론으로 와일드베리 러시아 쿠팡 계속 공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도 역시 로제트카라는 우크라이나 쿠팡을 공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국방부의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1,400명 정도 하루 동안 우크라이나가 1,400명 정도의 병력을 잃었대요. 그러면 4만 명이 넘어야 한 달에 이 계산이 계속 매일 하루에 1,400명씩이면 슬라비안스크 크라마토르스크 방향에서 러시아군이 접근 중이다. 러시아 공격 부대가 슬라비안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 동쪽 외곽에서 불과 4.7km 떨어진 지점까지 진격했습니다. 그거는 여기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슬라비안스크, 크라마토르스크, 드루즈코프카, 여기 콘스탄티노프카. 여기에 러시아군이 상당히 가깝게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 화면이 왜 이렇게 핑크색이냐? 무슨 카메라길래? 무슨 필터를 썼나? 어쨌든 러시아 FPV가 광섬유 케이블용 FPV 6대를 탑재한 우크라이나 무인 지상 차량을 공격하는 영상이고, 아니 무인 지상 차량에다가 드론을 6대를 우크라이나군이 사라토프 민간인을 공격한 결과 최소 2명이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 러시아의 민간인 아파트를 그냥 공격했다고 합니다. 아마 국민들이 정부는 뭐하냐,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푸틴은 물러가라, 이런 걸 유도하려고 하는데 모르죠. 그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은 더 단결할지 그건 두고 봐야 되겠네요. 적의 드론 공격으로 놀이터에 소녀 1명 사망, 2명 부상. 또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놀이터를 공격해서 러시아 어린이들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네, 러시아는 오늘도 또 우크라이나의 주유소를 공격했고요. 이게 영상이고요. 카르코프의 한 주유소에 대한 드론 공격 결과입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뭐 무슨 탱크 같은 거, 화학약품이 들어있는 탱크를 공격해서 지금 사람들이 보호복을 입고서 그 구멍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총재인 안드레이 피시니에 따르면 물류 문제로 인해 우크라이나 수출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중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물류 창고 항만 기반 시설이 손상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의 경제는 몇 주 안에 문자 그대로 질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곡물과 유채를 수출할 곳이 없고 상품을 수입할 수도 없으며 무역이 완전히 마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환입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이렇게 반격할 줄 몰랐어? 그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했다는 건 뭔가요? 우크라이나가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건가요? 예? 그냥 절망적으로 마지막 뭐든지 해보자, 그냥 지푸라기라도 집어보자, 뭐 이런 건가요? 우크라이나의 주유소들이 1인당 경유 판매량을 50에서 100리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서로 그걸 공격하니까 기름이 모자라니까 야 사재기하지 마, 이런 거 하고 있는 모양이죠.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국경에 공수 공격여단 창설. 국경 인근 고멜 남쪽에 40km, 키예프에서 직선거리 183km 지점 이미 군사부대 편성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추가되는 전투지원부대, 포병 대공부대, 정찰부대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벨라루스 특수작전부대 사령관 일류케비치 젤렌스키 이로 인해 병력을 소인간으로 이동시켜야 할 상황에 놓일까? 벨라루스는 또 젤렌스키가 우리 공격하려고 한다고 그러고 젤렌스키는 벨라루스가 공격하려고 한다고. 근데 벨라루스가 굳이 우크라이나에서 싸움을 하고 싶을까? 얘네는 그냥 안 끼고 싶을 것 같은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비판했는데 그는 이러한 무기가 충분히 있다고 믿고 있다.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사람들을 보호해야지 창고에 처박아둬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하루하루가 러시아가 사람들을 죽일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이제 트럼프 욕하는 거죠. 야, 니네가 패트리어트를 안 줘서 우리가 탄도미사일 요격을 못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 잘못이 아니니까 투표 때 저를 찍어주세요. 이런 거 아닐까요?
우크라이나 내 F-16 전투기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날아오는 걸 요격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가 탄도미사일을 쏘는 발사대를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문제는 그게 엄청나게 그 고급 그 기술 무기라서 미국이 허락을 안 해주고 있다는 건 같아요. 예, 엄청 고급 기술이니까 엄청 비싸겠죠 또. 차라리 패트리어트 주는 게 낫지 싸게 먹히지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걸 하려면은 정찰 포드가 어마어마한 센서 같은 게 필요한가 봐요. 정밀 유도 폭탄, 예? 장거리 뭐 제짐 ER 이거는 막 이란에서 쓰느라고 미국도 없다는데 이거를 어떻게 줘? 없는 걸. 장거리 뭐 순항 미사일 전자 정찰 포드라는 글자가 붙으면은 이게 센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비싼 센서를 여기다 달아야 되는데 그거를 여기다 달아주면은 이걸 또 관련 기술을 또 알려줘야 되고 그런 게 있나 봐요. 모르긴 몰라도. 르보프 지역에 한 입대 그 이제 강제 징집하는 곳 있잖아요. 한 남성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아마 길거리에서 잡혀가 갖고 거기서 못 나올 것 같으니까 자살했나 봐요. 총소리 같은데? 놀이터에서 누가 총을 쏘고 있어. 우크라이나 오데사에서 한 남성이 모병관들을 향해 총격을 가해 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경찰이 확인했으며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 여성이 오데사에서 그 병력 동원 징집을 막으려 했다고 시위 이거 번역이 잘못됐어요. 모빌라이제이션이 어떻게 시위입니까? 이거는 동원이라고 해야 맞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 대변인은 젤렌스키가 이번 전쟁의 최대 수혜자라고 말했다. 돈을 너무 많이 띵가 먹는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만 좀 띵가 먹어라 해갖고 아마 나부 사포 시켜갖고 이제 수사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쫓아내고 얘는 너무 많이 돈을 띵가 먹으니까 국방장관 베도로프 걔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호소합의 국동학시 대통령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은 젤렌스키보다 절반만 먹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뭐 그랬나 보죠. 예. 뻔한 거 아니에요. 베도로프를 시키면 얘는 젤렌스키만큼 많이 띵가 먹지 않을 것 같으니까 베도로프를 시키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전혀 안 띵가 먹을 수는 없지. 왜냐고? 얘도 물러나면은 노후 준비해야 되니까. 예. 이게 권력이란 자리는 얼마나 원수를 많이 지는 자리예요.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폭력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폭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찌질이라도 앉아 있어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말 듣는 거지. 얘가 아무 폭력도 없으면 누가 얘 말을 들어요. 권력이 그런 거거든요. 폭력에 의해서 제압당한 사람은 반드시 원한을 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탐낼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거야. 근데 이걸 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감사하지. 예? 왜 꼭 필요하긴 필요해. 이 권력이 폭력으로 질서를 누군가 잡아줘야 돼. 근데 내가 하기에는 원수 지고 싶지 않은 거지. 이거는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은 치킨을 먹고 싶은데 내가 직접 닭을 죽이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그럼 누가 대신 죽여주면 좋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닭 누가 죽여요? 기계가 죽입니다. 아무도 닭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 공장에서 닭 죽이는 기계가 있어요. 사람이 뭐 하냐면요. 그 기계에다가 이 닭을 거꾸로 이렇게 다리를 발목을 이렇게 매다는 그것만 해요. 죽이는 건 기계가 하고. 그러니까 이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야 맞는 일이에요. 이런 일은.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거야. 훌륭하신 분들이지. 오페크 플러스는 러시아의 9월 오페크 플러스는 이제 러시아도 포함인 것 같습니다. 9월 원유 생산 쿼터를 하루 62,000배럴 증량하기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호르무즈하고 그쪽이 막히니까 그 세계의 그 유가를 어느 정도 너무 올라 버리면은 석유를 아무도 안 사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기 시작하면 석유를 아무도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너무 높게 올라가지 않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유가가 너무 올라갈 것 같으면은 생산량을 늘려서 떨어뜨리고 너무 내려가면은 자기네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는 좀 생산량을 줄이고 이걸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중동에 이거 트럼프가 사고 쳐나가고 못하니까 너네가 생산을 늘려라. 근데 거기다가 대고 야 러시아 석유 사는 놈들 500% 관세 물려 있다고 법안을 하면은 어떡하자는 거인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겠다. 우리 석유 에너지 포기하고 석유 말고 다른 대체 에너지를 개발을 가속화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석유는 완전히 나가리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비료도 만들어야 되고 뭐 화학
그 플라스틱 뭐 섬유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쓰기야 쓰겠지만 어쨌든 중요성이 떨어지잖아요. 에너지원으로서. 그러니까는 이제 러시아도 야, 너 좀 승선 좀 해갖고 유가 좀 낮춰라.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의 라스베트 위성 미국 주요 군사 시설 감시 이거는 이제 그 스타링크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추가 센서를 달아가지고 군사 위성 기능도 있는 거를 쐈답니다. 예, 러시아가. 그래갖고 예, 미국의 군사 시설도 감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타링크 기능 플러스 예, 군사 센서 플러스 이제 그것도 들어가 있다고 했죠. 논개 작전. 야, 나 공격하면 논개처럼 가서 처박을 거임 니네 스타링크 이런 예, 기능이 세 가지나 있어. 스타링크 그다음에 그 군사 위성 그다음에 논개 자폭 박치기. 아, 와일드베리스 러시아 쿠팡 CEO는 또 우크라이나의 그 살생부 사이트에 올라갔답니다. 이 사람이 뭐 공개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하고 그럼 러시아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러시아 안 지지하면 그 푸틴이 야, 너 하지 마. 너 우리나라에서 하지 마. 그럴 텐데. 이 사람들은 좀 이성을 잃은 것 같아요. 네, 이 장소는요. 미군이 이란의 민간인 지역에다 어마어마하게 큰 폭탄을 던졌다는 바로 그 장소인데요. 오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위성 사진이 나와갖고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이 장소 한번 자세히 보시면 자 남북을 맞추면 뚜두두두두 여기 그냥 민간인 지역까지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 뭐 군사 시설 같은 게 보이나? 이게 뭐야? 이거 공동묘지 아닌가? 묘지 같은데요? 그리고 옆에 모스크, 예? 이슬람 모스크 있고, 공동묘지 있고, 그 민간인이 있는데 공원 근처인데 여기 또 이건 공원이고 이건 공원 표시고, 예? 이런 거 여기 무슨 군사기지가 있었나? 비밀 이란의 비밀기지가 여기 있나? 마징가 제트라도 나오나 여기서? 어쨌든 여기를 또 공격했다고 합니다. 이란이 공군 캐슘섬 주거지역 공격. 그래서 어마어마한 폭탄을 넣어서 막 엄마, 아빠 죽고 그다음에 애들 둘은 또 살고 그러니까 애가 셋이었나 봐요. 그래서 3명은 죽고 2명은 또 애들 2명 살았대. 그리고 고압 만들어 놓고 네, 이 장소는 그 예멘 후티 반군이 공격한 사우디 정유 시설인데요. 보시면 기름 담는 기름 탱크만 뽀개고 진짜 이쪽에 정유 시설은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뭘까요? 공격을 하려면 이쪽을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님? 여기가 제대로 진짜 알짜배기인데 이런 정유탑 같은 거 이렇게 그림자가 길잖아요. 정유탑은 길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두들겨 까야 진짜로 치명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지. 이거는 뭐 이쪽은 제가 생각할 때는 원유, 예? 예, 가공하기 전에 원유. 이쪽은 제가 볼 때 가공된 후에 나온 휘발유, 경유, 석유, 뭐 아스팔트, 납사, 뭐 그런 것들 여기다 넣은 것, 빵카, CU 이런 것들 넣어놓은 것 같은데 여기만 3개 그것도 에게 째째하게 이게 전쟁이야? 예, 그러니까 예멘도 지금 서서히 에스컬레이션하는 작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 박살내지 않고 상대방이 퇴로를 열어주면서 야, 이 정도 했으면 그만해라. 경고다. 그러면서 점점 수위를 높이는 거지.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다 박살나는 게 아니고 조금씩 하면서 서로 수위를 높이는 것 같아요. 예, 북한이 아무리 뭐 자기네 정책이 그렇다고 해도 러시아도 정책이요 벌써 핵 공격했어야 됐어요. 안 하잖아요. 자기네 정책 독트린은 독트린이고 현실은 현실이니까 이쪽에서 뭐 폴란드 뭐 이런 나라들 뭐 도와주면 공격해야지 왜 안 해? 현실이 그게 아니거든. 여기만으로도 벅차거든 지금 전쟁하기에. 근데 여기다가 막 미사일 날려봐. 야, 너네 우크라이나에 무기 줬지, 용병 파견했지. 공격해 원칙대로 하겠어. 그럼 다 이제 3차 대전하고 핵전쟁 해야 되는데 모스크바도 사람인데 죽기는 싫지. 그래서 핵전쟁으로 지구가 멸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죽기가 싫어서 핵전쟁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특히 핵을 만들 만큼 돈이 많은 놈들은 더 죽기가 싫어. 김진팔한테 줘봐. 바로 눌러버릴 수도 있어. 근데 김진팔이 핵을 어떻게 만들어? 그 비싼 걸. 그러니까 지구는 핵으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멘 방향 또 항공 보면 그 미국인가요? 이 미국 센트리 조기 경보 정찰 비행하고 있답니다. 예멘에 또 공격을 하려고 정찰을 이렇게 하는 거겠죠. 야, 얘네들 레이더는 어디 있고 목표물은 어디 있고 그런 거 조사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아니 그렇게 공격할 것처럼 설레발을 치더니 갑자기 취소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 어떻게 해요?
예? 지난주에 장 마감 직전에 예? 이빠이 이렇게 피크 쳐서 산 얘네들은 어떻게 야 이만큼 떨어졌어. 이거 몇 달러야? 몇 달러짜리? 7, 8달러 떨어진 것 같은데. 와, 배럴당 200 만약에 200만 배럴짜리 배를 하나 선물로 샀으면 와, 손해가 얼마야? 아, 계산하기도 귀찮다. 그냥 많다. 많이 손해 봤을 것 같네요. 예. 이거 트럼프 리딩방의 결과일까요? 이거는 떨어져도 예, 선물은 떨어져도 그 돈을 벌 수 있거든요. 하락 배팅하면 돼요. 그걸 뭐 숏을 친다고 그러는데 자세한 거는 검색해 보시고요. 어쨌든 하락에 배팅하면은 떨어지면 버는 거예요. 이거 그냥 도박판이에요. 섰다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도박판에 앉았는데 그 이 판을 내가 흔들 수 없는 판이다. 내가 조작할 수 없는 판인데 이 도박판에 내가 앉았다. 그럼 나는 뭐다? 호구. 이 판을 흔드는 놈은 누구? 트럼프. 트럼프가 하우스장인 거지. 하우스장이 항상 이기는 거예요. 도박은. 내가 하우스를 열지 않았으면 그건 그냥 호구짓 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트럼프 리딩방의 이제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냐? 트럼프 미디어,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에게 트럼프 시장 변동 유발 게시물 선정권 판매 게시. 그러니까 먼저 알려주겠다는 거야. 단 얼마? 유료 고객. 돈을 미리 내야 돼. 유료 고객인데 다른 제가 기사에서 본 바에 의하면 한 달에 월 10만 불을 내야 된대. 한국 돈으로 하면 아마 1,500만 원, 1억 5천, 1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 1억 5천씩 내고 그러면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 수익이 없으면 사람들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1억 5천 내는 게 아깝지 않다고 하는 이벤트를 해줘야 이 사람들이 돈을 계속 내고 구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트럼프가 어떤 행동을 앞으로 할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최소한 한 달에 한 분은 이렇게 자기네 고객들 트럼프 리딩방 월 1억 5천씩 월 회비를 내고 참여한 그 회원들한테 뭔가 돈이 되는 이벤트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빈살만 사우디 또 왕세장과 무슨 국방장관이 전화를 해서 못하게 했답니다. 는 개뿔.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반응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공격했겠죠. 그럼 또 올라가니까 여기서 저점 매수하고 시장이 반응하는 반대로 밀어야 자기가 따는 구조예요. 모두가 이렇게 오른다고 할 때 혼자 내려가야 따는 구조라고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월요일에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미국과 공동으로 외환 시장 개입을 실시했다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공부를 좀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이 잠깐 여기 이제 이렇게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그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일본이 환율이 자기네 경제에 치명적일 만큼 이제 불리하게 환율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시장 개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달러를 채권을 팔아갖고 그 돈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야야야야 그거 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갖고 있는 그 유럽 돈 유로화 그거 팔아갖고 그 돈으로 내가 너네 환율 방어해줄게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본이 그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야, 미국 국채 일본이 팔아버리는 거 보니까 뭔가 있나 보다. 야, 미국이 위험한 것보다 우리도 미국 국채 다 팔아버리자. 그러면 미국 국채를 너도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미국 국채를 좋아하지 않게 되겠죠. 그럼 미국이 국채를 이렇게 팔아갖고 예산을 쓰는데 국가 예산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세금. 그다음에 빚. 이 빚이 국채잖아요. 정부가 그 공장을 운영해서 물건을 팔아갖고 돈을 벌진 않잖아요. 세금 아니면 빚인데 세금만 갖고 안 내니까 빚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빚을 내고 싶어서 이제 채권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야 일본이 겁나 팔아갖고 있잖아. 야 너네 나라 망할 것 같으니까 일본이 파는 거 아니겠어? 우리도 안 삼 이래버리면 안 되니까 야 내가 유럽 거 유로화 팔아갖고 그럼 유로화는 개똥값 돼도 괜찮다는 거임? 상관이 없다는 거임? 그럼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지금 유럽이 개똥값이 되든지 말든지 알 바 아니지. 그건 맞는 얘기네요. 그런 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내용이에요. 저 구글 AI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 밑에 기사 뭐 겁나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그 차트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올라갈수록 인기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안 좋은데 여기서 일본이 야, 나 안 되겠어. 미국 채권 팔아갖고 나 환율 방어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미국 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유럽 그 유로화 팔아갖고 내가 네 저 도와줄 테니까 팔지 마. 지금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외무부 대변인 이스마일 바카이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만하고 합의에 거의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럼 내용이 뭐겠어요? 여기는 내용을 말을 안 했지만 제가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는 공해도 아니고 이란하고 오만의 공동 영해니까 우리 둘이 같이 통행세 받아먹자. 근데 너 지난번에 안 한다고 반으로 나눠서 우리 쪽은 그냥 공짜로 가고 너네만 돈 받아라. 그거는 미국이 시켜서 그랬지. 너네 미군 부대 여기 있으니까 무서워서 마두로처럼 납치돼서 마두로 옆방에 신세 될까봐 그랬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전쟁이 끝날 때까지만 좀 참아주고 전쟁이 끝나면 우리 사이좋게 통행세 받아서 나눠 먹자. 그러니까 알았어.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랬겠지 뭐. 현재 세계 정세의 맥락에서 앱스타인 이메일을 살펴보는 것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게 내용이 이건데요. 네, 이렇게 해서 대충 보니까 앱스타인이 자기 이메일에다가 유대인들이 돈 버는 방법은 선물 뭐 시장 어쩌고 저쩌고 복잡한 설명을 하는데 내가 이걸 알아들 수가 있어야지. 그냥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선물 그걸 돈 번다는 거예요. A power vacuum. That's what's needed. 트럼프가 마가의 화신이라고 칭했던 마크 레비는 이스라엘이 보호받는 한 이란과의 전쟁이 세계 경제 불황이나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더라도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스스로 이제 무덤을 파는군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 10년 후, 10년까지도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고 지금 당장 나는 살아야 되겠어. 젤렌스키가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지금. 그 돈 다 쓰겠니? 돈 다 쓸 때까지 살겠니? 지지율 하락세 지성,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진대요. 마가 세력들은 아직도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트럼프가 하는 짓은 싫다는 거예요. 일부 중동 언론은 미국이 바레인에 주둔한 공군과 해군 항공기를 긴급히 철수시켰다고. 중국이 구축함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하는 그 기술 혁신을 이루었다고. 미국이랑 붙으면 미국이 못 이긴다고. 그런 분석입니다.